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조금 사태가 잦아드는 것 같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데요. 서울시와 서울시 의사회가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메르스 확산에 대응하고 있고요. 현재 이 대응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긴박한 사태이고요.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군요. 이 대응 체계 전에 서울시 의사회 오신 길에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서울시 의사회는 그 대한의사협회의 가장 큰 산하단체입니다. 그 서울시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 개인의원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근무하는 대학 교수, 봉직이, 또한 개인의원, 원장들, 또한 그 전공의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활동하는 의사 수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시 의사회에 한 3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올해가 우리 서울시 의사회가 100주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원들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민들과 국민들 주변 옆에서 항상 보호를 해주시는 서울시 의사회 노고를 치아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그 메르스 관련된 얘기가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의사회에서 하시는 활동들은 보겠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와 서울시 의사회가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셨습니다. 이 합동 대응 체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게 됩니까? 서울시와 서울시 의사회가 그 역학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학적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선별 진료소라든지 그 안심병원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도 그렇고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이건 이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자문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문도 해주시고 함께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황실을 운영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민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이후에 실제 어떤 조치들,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계신가요? 그 우리 서울시 의회 임원들이나 25개 구의 회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상황실에 직접 파견을 하셔서 그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상담, 특히 의료 자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외에 의학적인 부분이 필요한 경우 가령 지난번에 임신부라든지 아동에 대한 메르스 감염에 대한 그 의학적 자문 Q&A 같은 걸 만들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한 그 각구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선별진료소에 필요한 경우 우리 의료 인력을 파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지난번 그 메르스 환자였던 임신부는 음성 판정을 최종받고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오늘 있어서요. 국민들에게,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이제 그 시민들이 사실은 아파도 지금 병원을 못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병원 내 감염 우려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명단이 발표됐잖아요. 관련된 조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서울 시내에는 그럼 어떤 병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그 보건소에는 대부분 25개구에 전부 다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안심병원은 대개는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응급실과 그 진료실을 별도로 해서 이제 혹시 그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처럼 메르스가 이게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증상을 보일 때 그 선별진료소에서 먼저 진찰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 폐렴 같은 게 의심되는 경우 1인 1실, 독실에 입원을 일단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메르스 진단을 해서 감염이 안 된 거를 확인하면은 일반 중환자실 같은 데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진단이 되면은 메르스가 진단이 되면 격리병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선별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안심하고 다른 진료를 다 받으실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아파도 참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정부나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명단을 작성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요. 국민안심병원이나 선별진료소를 어디 있는지를 보시려면 메르스 포털이나 대한병원협회 또 내선안의 서울 포털에 가시게 되면 관련된 병원들의 리스트가 있다고 하니까 확인하시고요. 서울 지역의 이 국민안심병원 상급종합병원 명단은 카톨릭 서울성모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암이되고요. 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이대 목동병원 또 중앙대학교 병원 등이 있습니다. 참고를 잘 하셔서요. 무조건 뭐 병원을 우리가 언제까지 안 갈 수 없고요. 안심병원들은 잘 확인을 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어쨌든 조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는 그 환자들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또 오늘도 3명이 늘었고요. 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만 봤을 때 지금 메르스 환자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오늘 3명 네. 늘은 것까지 175명입니다. 예. 근데 그 서울 거주지로 보면은 지금 현재 50명이 거주지가 서울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은 지금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기에는 좀 퇴원하는 자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차츰 이제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175명 중에서 특히 또 의료인들이 32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은 네. 그 좀 위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같이 아무튼 서로 기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회장님 오신 길에 이번에도 이제 보면 초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네. 소위 이제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이 감염이 많이 됐고 나중에는 물론 뭐 젊은 분들도 감염이 그렇죠. 됐는데 기저질환이라고 하면은 원래 뭐 질병이 있었던 것 정도로 이해가 하는데 기저질환이라는 게 질병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쭉 잠복해서 가지고 그런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이죠. 네. 만성질환.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네. 거 있으신 분들,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네. 분들, 그다음에 평소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고 네.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앓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그렇죠. 쭉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습니다. 의료인들도 메르스 확진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끼어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현장에서 정말 본인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많은 시민들도 걱정도 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데 박원순 시장도 메르스 진료 등으로 불가피한 손실을 입은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보상 방안도 시 차원에서 마련을 하겠다고 밝히셨다고 그래요. 실제 서울 시내 병원들 같은 경우는 메르스로 인해서 휴업을 한 곳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네, 지금 그 전국적으로 한 90개 병원 정도가 네. 되고요. 서울이 그 삼성의료원을 포함해서 지금 한 27개 정도가 그 휴업을 하고 예. 그 의사들이 또 격리가 되고 있고 요새 외출 금지라고 네. 하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 보상에 대한 문제를 처음 꺼내주셨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외출 금지가 된 일반 시민들도 네.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급히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휴업을 하는 병원들을 보면은 대개 개인 의원들은 되게 한 건물에 여러 개가 의원들이 이렇게 그렇죠. 밀집돼 있을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병원이 휴업을 하게 되면 그 건물 전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병원들까지 전부 다 환자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환자들이 네. 뭐 미리 겁을 먹고들 네. 방문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후속 논의들이 네.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 지금 이제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 시민들이야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잘 안 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스스로도 개인 위생도 챙기지만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요. 뭐 일정 부분 그렇게 해서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의료인들은 그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현장을 떠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들이 특별히 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메르스랑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예. 본인이 이제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은 전화 상담을 하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 상담을 받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선별 진료소를 먼저 찾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일반 병의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거부라든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잦은 그런 언쟁이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조금 그 안에 있는 진료 대기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입원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셔서 이렇게 의료인들이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시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지만 그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네.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휴업을 하고 이제 외출 금지가 된 의료인들이 있거든요. 네. 또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강남의 어떤 학교에서는 의료인 가족들이라든지 의료인 자녀들의 등교를 그러게요. 조금 네. 거부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그런 네. 일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의료인들이 정말 사투를 벌이고 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다들 물론 네. 생명이 네. 위협과는 중요한 질병이긴 하지만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또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정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에서 건져낸 분들에게 옛날에 보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얘기도 있지만 의료인들에게 그런 사회적인 어떤 편견까지 주는 건 참 가혹한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많은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그 메르스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진료 과정에서의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메르스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확증적인 증거는 없고요. 주로 병원 내에서 감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 내 감염이 병원이 깨끗한 시설이고 이런 것이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감염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 네. 메르스가 2012년에 처음 우리가 발생을 확인한 그런 신종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2012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메르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네.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알려진 거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직접 환자가 이제 분비되는 가래나 기침에 의해서 분비되는 네. 분비물에 의한 밀접 접촉, 그게 제일 감염 전염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응급실이라든지 이렇게 입원실 같은 거는 격리가 됐고 네.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쉽게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 같은 데서는 기도 삽입 같은 거 중환 환자들 예. 하게 하게 되면 이 폐 안에 속 깊은 데 있었던 바이러스가 튀어나오면서 그렇군요. 확산이 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이 감염이 되고 지금 병원 내 감염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그 병문안을 또 단체로 가는 경우도 네. 많이 있죠. 병실에. 그것도 있고 간병 문화라든지 네. 병원의 감염이 조금 어렵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들이 많이 모이기 예. 때문에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독방이보다는 다인실을 많이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게 개인실로 1인실로 이렇게 병실 문화를 좀 예. 바꿔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병의원의 그 문화 자체도 이번에 점검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네.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당국이나 지자체나 또 계신 서울시 의사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서 이런 걸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메르스 사태가 이제 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건지 지난 주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심려도 끼쳐드렸고 처음에 사실 정보 공개가 잘 안 돼서 예. 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에게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았거든요. 환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많이 확진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저께 조금 3명으로 조금 예. 늘긴 했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감소 추세로 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확진 환자 수가 전혀 없는 시기서부터 대개는 4주, 28일 정도가 네. 지나야지만 우리가 그게 이제 완전히 그 종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그 휴업을 했던 병원들이 다시 이제 15일 격리 상태라든지 그런 게 다 풀리면서 다시 재개원을 재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걱정을 하시는지 아무튼 거기서 또 전염병으로 옮지 않을까 해갖고 병원을 회피하거나 기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그 메르스 바이러스는 그 이제 밖으로 노출이 되면은 48시간이 지나면은 전염력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다 소독하고 그러면 48시간 지나면 되게 전염력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개원해서 환자 보시는 병원은 안심하고 아프실 때 찾아가셔도 됩니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 외부에 노출돼서 소독 같은 걸 거치면 48시간 이내에 없어지고요. 보통 이번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뭐 잠복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잠복기가 뭐 2주라고 그랬습니까? 잠복기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마다 이렇게 기간들이 보통 다 다릅니까? 통상 뭐 한 열흘 2주의 기간을 갖고 있나요? 네, 보통 잠복기가 15일 정도를 최대로 잡고 있지만 이번에 그 메르스 보면은 대개 한 3일 정도, 2, 3일서부터 5일, 일주일 그 사이에 제일 많이 발병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잠복기가 물론 15일, 14일, 2주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지나서 지금 발생하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메르스에 대해서 지금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연구라든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뭐 여러 차례 강조해서 지나칠 만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꼭 메르스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손 씻기,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는다든지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목 윗부분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전하고, 또 하나는 기침 예절이나 재채기 같은 걸 할 적에 뭐 손을 가리고 하는 것보다는 손에 묻으면 또 이게 딴 데 묻을 수가 있으니까는 이제 뭐 이렇게 옷 소매로 가리고 한다든가 아니면 손수건이나 휴지를 사용해서 안전한 곳에 버린다든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평소에도 항상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외출 금지 대상인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 수칙을 꼭 지켜주셔야지 가족도 지킬 수 있고 이웃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시민의식이 굉장히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초기 감염 여부를 의료인들한테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그 병원을 방문하면서 자기가 감염 가능성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얘기를 제대로 해야지만 그런 거를 의료인들한테 알려주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기 또한 그런 예방 수칙이라든지 그런 걸 되기 때문에 그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걸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러니까 자가의 외출 금지로 되신 분들에 대한 게 좀 더 위험한 경우에는 차라리 그런 장소를 하나 선택해서 그쪽에 같이 있게 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것도 좀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외출을 금지하고 격리돼서 계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예방 수칙 같은 거를 이런 뭐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주 다각도로 많이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사회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님 모시고 나누어 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